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최근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3년 넘게 일한 경비원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자 주민들이 나서서 재계약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쓰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늘 고용이 불안한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대구 공동주택 노동자협의회 얘기 들어보고요. 대구시의회 소식을 전하는 NGO 파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하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동대구 분기점 부근 4차로에 낙하물 처리 중에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소통은 양방향으로 원활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 방향으로 창녕 부근 1차로에도 장애물 처리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먼저 사고 소식 있는데요. 달서대로 신당내거리에서 호림내거리 방향입니다. 호림내거리 400m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월곡로 상인 고가차도에서 월성내거리 방향으로 지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천대로 칠성 고가차도에서 상동교 방향으로 속도 떨어지겠고요. 동신교 지하차도에서 침산교 지하차도 방향으로는 정체되겠습니다. 검단노위로는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황사바람이 불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낮아 쌀쌀한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2도, 습도는 20%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대구 팔공산 자락에 있는 동화사를 찾았는데요. 지난해 3월 달성군 사저로 내려간 뒤 가진 첫 번째 공개 일정이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팔공 총림 동화사의 방장으로 추대된 의현 큰 스님을 만나고 대불 앞에서 분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능종 주지 스님과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눈 뒤 오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밝은 표정이었으나 계단을 오를 때는 발을 조심스레 디디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앞을 잘 안 보면 잘 넘어진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오랜만에 공개적인 일정을 소화를 한 건데 지금 총선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좀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동화사에는 지지자 100여 명이 몰려들어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건강을 기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박 전 대통령도 손을 흔들며 화답하고 일부 지지자와는 악수도 했습니다. 이날 일정에는 유영하 변호사도 동행했는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오랜만에 나들이 오셨는데 좀 편안하게 왔다 가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유 변호사가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로 분류되면서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한편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전통시장 방문 등 공개 행보를 늘려갈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공개 행보가 늘어가면은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되겠네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볼게요. 네, 어제 오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옛 경북도청 부지에 국립근대미술관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국립근대미술관과 뮤지컬 콤플렉스를 당초 계획한 경북도청 이전터가 아닌 달성군 대구교도소 자리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북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더 좋은 시설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데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된 건 아니고요?
네, 홍 시장은 개발 계획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대구시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인데요. 네. 여기에다 경북대와의 연계를 통해 향후 50년 미래를 위한 개발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구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세상에 반대 없는 정책이 어디에 있냐며 다만 일부 정치인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주민들을 부추기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는데 홍 시장이 또 어떤 얘기를 했나요?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문제를 두고도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최근 한 언론 여론조사에서 가창면 주민 중 60% 이상이 수성구 편입에 찬성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대구시의회가 동의하면 행정안전부를 통해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반대가 있다고 정책을 변경하면 혁신을 할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현직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대구경찰청 소속 A경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7일 이뤄진 건설노조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일정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대해 A경위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와 소통한 건 정상적 정보 수집 행위였다고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가 좀 잦게 나오는 편이어서 일선에서 열심히 정말 공정하게 열심히 일만 하는 분들에겐 조금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오는 17일부터 강북소방서 운영에 들어갑니다. 2021년부터 소방서 건립 공사가 시작돼 1년 6개월여 만에 완공됐는데요. 위치는 북구 구암동 7곡 행정타운에 자리 잡았습니다. 강북소방서에는 소방공무원 272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44대가 배치됐는데요. 이에 따라 금호강 북쪽 7곡 지역과 오는 7월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도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7곡 지역은 넓은 관할 면적에도 소방서가 없어 신속한 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네,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강북 소방서 우리 지역 골든타임 도달에 많이 애써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비 서정배입니다. 이제 17년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만 6년 됐습니다. 출근하게 되면요. 아파트 청소부터 해가지고 분리수거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까지 다 해가지고 청소 노동자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경비들이 다 맡아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좋았던 일은 역시 그 입주민들이 경비들이 사정을 이해하고 따뜻한 말이나 음식 접대나 입주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이제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었고요. 가장 뼈아프게 지금 느끼게 오는 것이 3개월마다 단기 근로계약을 합니다. 이 근로계약이 되면은 그냥 말 한마디로 근로계약 끝났다고 그만 집에 가십시오 그러면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죠. 직업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섭고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경비원이 처음 입사했을 때는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은 3개월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는 보장받는 그런 근로계약을 요구하고 있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60대 아파트 경비원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대구 공동주택 노동자협의회가 3개월 쪼개기 근로계약 근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은정 활동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달서구엔 아파트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경비원의 해고를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아파트에서 2019년 3월부터 4년 가까이 일해 오다가 13번째 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경비 노동자가 네.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이유를 물어보니 주민 80%가 싫어한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비 노동자는 주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주민들의 이런저런 일들을 잘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이 입주민이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오신 경비 노동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해고되는 것을 막자며 엘리베이터에 해고 취소 동의 서명을 요청하는 호소문과 주민 동의서를 붙였는데 네. 나흘 만에 760가구 중 500여 가구가 서명을 해서 일단 이 해고는 철회되었습니다. 13번째 재계약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재계약할 때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경비원들은 대부분 외부 업체랑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고 결정은 그럼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해고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가 합니다. 네. 그러나 입주민 대표회의나 입주민이 경비원의 근무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면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네. 용역업체가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역회사를 결정하는 곳이 입주민 대표자이기 때문에 입주민 대표회의가 좀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비원 이번 재계약도 그러면 또 혹시 재계약이 됐지만 3개월짜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네. 이번엔 재계약을 해주지만 3개월 뒤에는 다시 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3개월이 너무 좀 짧아요.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일반적인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대부분 다 이런가요?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네. 최근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의 80% 가까이가 용역회사 소속이고 용역회사와 1년 이하의 근로계약이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3개월 근로계약이 68.5%로 가장 많고 네. 심지어 1개월 계약도 4%나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비노동자보호법이 이렇게 초단기 계약을 하라고 제정된 건 아닌데 현실에서 좀 모순이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경비원이 근무를 잘 해왔고 좀 더 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면 재고용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지금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2020년 5월에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한 노동자가 경비 노동자가 스스로 네. 목숨을 끊은 일이 있으면서 경비 노동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죠. 네네. 그리고 그해 9월에 경비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 법에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주민이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신고하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되긴 했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도리어 3개월 초단기 계약이 확대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3개월 근로계약이 확대되면서 고용 문제뿐 아니라 사실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경비원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 놓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개월씩 계약을 하는 것이 현재는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씩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법원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부당한 해고가 된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경비원 노동자 개인이 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3개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경비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초단기 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쉬운 해고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경비원들이 근무 환경이 굉장히 또 열악한 걸로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만났는데 네, 네. 이게 노동권을 넘어서서 뭔가 인권적인 침해까지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협의회 이건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2020년에 경비원 노동자들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네네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또 경비원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저희가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5세 이상 70세 고령의 노동자들이라서 권리 구제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다니면서 경비원 노동자들을 만나고 좀 자체적인 모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노력을 하면서 올해 초에는 어쨌든 정식으로 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협의회 활동하시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실제 사례 같은 거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최근에도 대구에서 굉장히 큰 용역업체에서 경비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들이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실제로 2년 이상 일해 왔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까지 간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빈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 개인이 이런 문제들을 좀 어쨌든 해결할 수 없어서 저희가 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사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선량하신 분들이신데 정말로 간혹가다 한두 분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시거나 갑질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입주민 대표자회 회장께서 경비원 노동자들에게 식사 대접이나 선물 같은 걸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비원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면서도 혹시라도 또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해 오신 일도 있었습니다. 거절을 못하셔가지고. 네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2년 이상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약직이다고 생각하면 정규직 전환의 근무 조건이 될 정도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부당하게 좀 적합하지 못한 처우를 받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대구에서도요, 그 군이 자체적으로 그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2021년 3월 수송구를 시작으로 지금 사실 8개 구국 모두의 경비 노동자 또는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들 안에는 경비 노동자를 포함한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침해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분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 대부분 이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나 예산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조례 제정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된 구군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단 이번 달서구 아파트 사례가 좀 알려지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우선은 어쨌든 이제 3개월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해고됐을 때 그러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법원까지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노동청 단계에서 좀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변화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이 55세 이상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비원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령층을
주로 취업하는 이런 업종에는 좀 예외 조항이 신설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공동주택 노동자협의회 정은정 활동가였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 의정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백경록 운영위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볼까요?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대구시의회에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네. 육정미 의원이 15일 시정 질의를 통해 대구로 배달앱과 택시앱에 대한 특혜 여부와 법적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대구시는 21년부터 대구로 배달앱 사업을 시작했고 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22년 12월부터 대구로 택시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올해 2월 8일에는 대구 사랑 상품권 대구 행복페이 발행을 중단하고 대구로 내에서만 유통되는 가칭 대구로 페이를 7월부터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내용인데 그런데 이 대구로 배달앱 그리고 택시앱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6.25는 대구시의 공공배달앱 대구로의 경우 3년 협약 기간을 정하고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네. 23년 39억 4천만 원을 초과 지원했고 현재 약 60억 원을 지원했다. 협약을 위반했고 막대한 예산을 초과 지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네. 또한 대구로 브랜드를 대구시가 완전히 독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운영업체인 인성 데이터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고요. 네. 무엇보다 대구로와 대구로 택시는 한시적 보조 사업으로 향후 서비스가 존속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구로의 경우 60억 원을 사용했고 대구로 택시의 경우 14억을 사용했다며 특혜 시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산 초과분이 꽤 많아요. 아마 많은 시민분들께서 몰랐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대구시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이날 회기 중이었는데 홍 시장이 베트남 다낭에 출장을 가서 네. 경제 부시장이 대신 답변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홍 시장이 3박 4일 일정으로 다낭 갔다가 하루 당겨 돌아왔는데요. 의원들은 하루 일찍 올 수 있는 일정이면 굳이 시정 질의를 안 받고 갈 필요가 있었냐, 조정할 수 없었느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여간 이종화 경제부시장은 대구를 지원한 것은 20억 원이며 나머지 40억 원은 대구시가 홍보비에 사용한 것이다. 소유의 문제도 배달앱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지원이 무한적으로 없다는 것을 운영기업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공공앱이라고 한 적이 없다. 대구로는 공공앱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택시앱의 경우도 독점 업체를 견제한다는 목적이지만 불편사항이 많다는 유기원 지적에는 업체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지도 앱을 개발 중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대구시의 답변을 듣고 그러면 마무리가 됐을까요? 유기원이 다시 반박을 했는데요. 네. 대구로의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터는 2001년 설립한 뒤 전국 5,000여 개가 넘는 킥서비스 업체 운영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고 국내 점유율이 70%를 넘겼다고 합니다. 자회사 생각대로라는 배달 대행 서비스는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는데 네. 현재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배달앱과 택시앱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큰 투자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업체의 홍보비 명목으로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특혜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홍 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정책에 묵과할 수 없다. 홍 시장과 공무원들이 혈세를 집행하는 시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대구로 페이 실행에 앞서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책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김대현 대구시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3조 3단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대구시가 하나자산 운영 등 7개 기관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나 투자 유치 홍보에 줄을 갈 뿐 현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고 일단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어 해당 사업은 투자회사들이 우리 지역 업체의 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의 손익계산서 등 투자와 수익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을 통해 우리 지역 업체 입장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업체의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애초에 우리 지역 업체가 원하지 않았던 사업을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불통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의 산단 지분 태양광 프로젝트 3조 원 투자 유치는 굉장히 큰 성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게 불통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의외네요. 이 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네. 현 시점에서 공장 지붕에 판넬을 얹은 업체는 3공단 단 한 곳뿐입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3조 원은 대구 지역에서 산업단지 입지에 있는 기업 9,700여 개 가운데 네. 80%인 7,700여 개의 공장이 모두 지붕에 태양광을 깐다는 가정이 가능할 때 발생하는 돈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20년간 공장 옥상을 SPC사에 임대를 해줘야 하는데 일단 여기서 업체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실제 10여 년 전 성서공단에서 전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지붕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네. 공장 3,000여 곳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업체는 100여여 곳에 불과했고요. 그나마 실제 최종 공사에 들어간 업체는 8곳에 그쳤다는 점에서 김대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오늘 NG오파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